스트레스리스는 생산 연도랑 생산 라인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돼요. 근데 이게 일반 고객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쓰셔서, 너무 많이 앉아 계셔서 기존보다 좀 많이 내장재를 넣어달라고 하셔서 뭐 김종국 팔뚝 같아. 우리도 맞춤 제작해드려야지. 그렇죠. 그거에 맞춰. 취향에 따라서. 네, 안녕하세요. 리나 김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 대리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스트레스리스라는 브랜드입니다. 드디어 왔네요. 네, 드디어 왔습니다. 요즘엔 거의 뭐 레이지보이만큼 리폼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희소성이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소개를 안 드렸어요. 네, 그만큼 많이 사용하시는 모델이라서 소개해 드리려고 찍게 됐고요. 스트레스리스는 그러니까 IMG랑 똑같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가장 큰 가구 생산 회사죠. 에코르네스의 고가 리클라이너 브랜드입니다. 스트레스리스는 1971년도에 설립이 되는데요. TV용 의자를 출시하면서부터 스트레스리스가 시작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로 이제 글라이딩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특허도 받아놨다고 맞아요. 합니다. 처음에는 철제 의자였대요. 철제 의자로 시작을 했다가 정확하게 10년 뒤에 로얄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요 로얄을 탄생을 하면서 1981년도에 드디어. 원목 프레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하게 외국 브랜드들이 좀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워낙 모델이 다양하잖아요,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는 다 들어오는 건가요? 전 모델이? 그거를 아마 다 들어올 순 없고 국내 취향에 맞게 선정을 해가지고 몇 가지 모델만 들어올 건데요. 아마 1인용 리클라이너 중에서는 메이페어, 매직이랑 스카이라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뷰, 아우라, 레노. 지금 이게 6모델만 정식으로 유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프레지던트나 콘솔이나 제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 스트레스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지보이는 안 그런데 스트레스리스는 사이즈가 3가지로 돼 있어요. 사람 그 체형에 맞게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미디엄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 위아래 20만 원입니다. 또 여기 스트레스리스는 주문 제작이 가능해요. 오, 주문 제작. 가죽 컬러부터 시작을 해서 프레임 컬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즈, 그리고 동그란 스윙 테이블이라든가 컴퓨터 테이블까지 구매가 다 가능하세요. 프레임 같은 경우 종류가 크게 3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우드 프레임 있죠. 나무 프레임. 네, 요거는 이제 클래식 라인이고 그 다음에 우드 프레임에다가 이제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시그니처 라인. 그리고 이제 오피스 라인도 있어요. 사주세요, 저도. 아, 예, 알겠습니다. 한 10년 뒤에 사드릴게요. 중고 그 당근마켓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앞에 있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모델은 스트레스리스의 이제 엔트리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이페어 모델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이 그 너도밤나무 비치목입니다. 너도밤나무가 왜 너도밤나무인지는 알죠? 너도밤? 밤나무 뭐 너도 밤나무 해. 그래서 진짜 너도밤나무래요. 이 비치목을 이렇게 라미네이트를 해가지고 얇게 한번처럼 해서. 네, 증기로 구부린 벤트우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단한 프레임이고요. 가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트레스리스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국내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는 4등급이 있는데요. 가장 윗등급 노블레스, 세미아닐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팔로마도 세미아닐린 등급입니다. 근데 같은 세미아닐린인데 다른 게 뭐냐?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소한의 가공을 한 세미아닐린이고요. 팔로마 같은 경우에는 피그먼트로 마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세미아닐린으로 염색을 했는데 거기에 피그먼트를 또 분사를 한다? 안료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위에 음면을 좀 많이 가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피 자체가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좀 가공을 하고 이제 아닐린으로 염색을 한 뒤에 코팅막을 입힌 거죠. 근데 아마 노블레스보다는 코팅 그 도막이 조금 더 두껍지 않을까. 네. 허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큰 특징은 투톤 가죽이라는 거. 투톤.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톤 가죽이 일반 원톤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왜냐하면 후가공이 한 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이제 뭐 엔트리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피그먼트라고 나와 있죠. 지금 스트레스리스에서 말하는 바틱 아티클이 가장 내구성은 좋을 거예요. 내구성이 좋다는 게 스크래치에 강하다는 겁니다. 가공을 많이 했기 네, 때문에. 가공을 많이 했고 도료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스크래치에는 강해요. 근데 밑에 등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섬유 조직이 좀 촘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구성으로 따지자면 바틱보다는 아마 노블레스나 팔로마가 더 내구성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받은 게 아까 글라이딩 시스템 특허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글라이딩 시스템이고 체중을 실려서 각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내가 최적화된 각도를 찾았다. 그럼 양 옆에 레버를 조이시면은 각도가 완전히 고정이 됩니다. 메이페어 모델은 이제 엔트리급 모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헤드 각도 조절이 안 돼요. 아, 요건 네, 근데 뭐 이제 레노나 이제 매직이나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헤드레스트 이제 각도가 조절이 가능하고 높낮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특허받은 게 하나 또 있대요. 플러스 시스템? 플러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자 스프링 있죠. 요게 이제 4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4줄이. 근데 요게 이제 뭐 허리, 어깨 맞춰가지고 움직이면서 요추 라인을 잘 잡아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플러스 시스템도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게 스트레스리스의 강점인 것 같아요. 자, 박태리님. 네. 이제 스트레스리스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고 네. 고객님이 사용하시던 요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리폼 전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게 색깔이 좀 밝은 계열이었는데 너무 많이 쓰셔서 밝은 색이 짙은 색이 되는 경이로운 현상과 네. 너무 많이 앉아 계셔서 가죽이 늘어남과 동시에 많이 푹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요청하신 게 기존보다 좀 많이 내장재를 넣어달라고 하셔서 나는 처음 보고 무슨 돼지를 만들어놨나 이랬거든. 이거는 근데 고객님 요청 사항이에요. 진짜 무슨 뭐 이게 어우, 겉보기엔 이래도 착석감 자체는 거의 스트레스리스 첫 느낌이에요. 뭐 김종국 팔뚝 같아. 우락부락 해가지고 마동석 진짜 야, 이렇게까지 보강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보강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땐 시간 지나면 자리는 잡을 것 같아요. 솜을 보강을 한 네, 거니까 솜이라서. 솜이 이제 네. 좀 뭉치고 자리 잡으면은 좀 가라앉긴 할 건데 근데 솔직히 나 같으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요청 사항이시니까 그렇죠. 그거에 맞춰 취향에 따라서 우리도 맞춤 제작해드려야지. 뭐 또 어려운 점은 없어요 리폼할 때? 항상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죠. 이 박음선 라인과 땀 간격 더 신경 쓰고 이게 삐뚤거나 하면은 눈에 확 띄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게 있어요. 스트레스리스는 생산 연도랑 생산 라인에 따라서 조금씩 디자인이 변경이 돼요. 근데 이게 일반 고객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패치해 갖고 이렇게 박음선을 뜯어보면 아닌데? 그러니까 처음엔 저희가 뭐 잘 몰라가지고 이거 패턴을 수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다른 게 들어오면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신 패턴으로 제작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될 정도로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 그럼 새로 제작을 해요, 패턴을. 그래서 조금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가죽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리스는 좀 후도가 좀 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죽 중에 클럽 로얄이나 이제 뭐 빈폴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후도가 기존 스트레스리스 가죽보다는 좀 많이 두껍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작업을 할 때 잔 주름이라든가 이렇게 라인을 잡아내기가 솔직히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리폼 전 디자인 그대로 다시 복원을 시킬 수 있을 정도만큼 지금 실력이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쓰인 가죽은 뭔가요? 이번에 사용한 가죽은 이제 크레스트 레더가 아니라 마스트로또 이탈리아 가죽을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스페셜 오더 넣는 거를 제외하고서는 가죽이 제일 비싼 라인이에요. 정말 귀한. 네. 요거는 코팅 리핀 가죽이 아니에요. 왁싱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죽이 보시면은 되게 반딱반딱 하잖아요. 광이 나죠.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광은 죽어요. 요것도.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이게 스크래치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그렇죠. 가공을 거의 안 했으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집에서는 요 가죽을 선택을 하시는 거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박 대리님, 네. 우리가 원래는 100만 원 초반대 다 메이페어는 그렇죠. 리폼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리폼 가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 이 제품 경우에는 100만 원 초중반? 초중반이면 한 130 정도? 그 정도면 그 된다. 정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까 일반 소비자분들이나 뭐 고객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가죽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뭐 100만 원 초반이었던 게 한 20%가 더 올라가니까 되게 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소파를 한번 구매를 하시거나 리폼을 하시면은 1, 2년 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 2년 쓸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도 이제 리폼 하시는 분들한테 이 가죽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도 솔직히 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면은 뭐 가죽에 따라서 다르고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사용 환경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게 10년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추가 비용이 20만 원이 든다고 했을 때 10년을 사용하실 거면 1년에 2만 원씩 더 지불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저는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 그만큼 가죽은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시중에 되게 저가 소파들도 많잖아요. 많죠. 가격대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비교해 보시고 생각을 깊게 해보시고 리폼을 의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스트레스리스와 메이페어 모델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리폼을 했는지 리폼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요즘 뭐 친환경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제품을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수리해서 리폼을 해서 쓰시는 게 환경을 지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브랜드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리였습니다. 김 과장이었습니다. 내려가실 거예요? 네, 제가 올라갈까요? 네, 박 과장님. 네, 그럼 이상 박 과장이었습니다. 네.